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수학학원의 유쌤입니다. 총 3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의 개념을 이해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들을 접근하는 이제 접근법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최대한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그 길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숫자의 나눗셈과 식의 나눗셈부터 이제 최대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숫자의 나눗셈에 관한 내용입니다. 숫자의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은 없을 건데요. 이제 내용을 간단히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 개념들을 좀 잘 정리해 두면 뒤쪽에 가서 우리가 나눗셈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이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7을 한번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못하는 학생은 없을 텐데요. 몫이 5가 되겠죠. 3, 5, 15. 그래서 나머지가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건 어떨까요? 17을 3으로 나누는데요. 몫을 4라고 하고 10이면 나머지가 5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눗셈을 보면서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나누는 수가 나눈 나머지라고 불리는 수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나눗셈이죠. 이거는 좀 어떤가요? 17을 역시 3으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몫이 6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버리면 3, 6, 18이니까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을 해놓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말하지 않죠. 역시 이것도 우리는 잘못된 나눗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어진 나머지가 2일 때, 5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나눗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나눗셈은 나머지의 지금 자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면요. 나누는 수가 나머지라고 불리는 수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라고 불리는 수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A라고 하는 수를 B라고 하는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이 Q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R이라고 나올 텐데 요 나머지 R은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꼭 0 이상 값이어야 되고 나누는 값 B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요. 나머지의 자격입니다. 나머지의 자격. 나머지의 자격이 가장 핵심입니다. 숫자의 나눗셈에서 나머지의 자격은 0 이상이고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내용을 좀 확장을 해서 우리가 고1 때 와서 이제 처음 공부를 했던 식의 나눗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의 나눗셈. 식의 나눗셈에서도 그러면 나머지의 자격이 있을 텐데요. 그럼 식의 나눗셈에서는 어떻게 되나 하면요. 식은 대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식을 B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라고 하는 다항식이 나왔고요. 나머지가 R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나와 있다면 식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자격은 나누는 식의 B의 차수,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말하는 차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라고 계산되어 있는 R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나누는 식의 차수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식의 나눗셈을 진행해 주어야 되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식의 나눗셈이 될 겁니다.
한번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다항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누어짐을 당하는 식이 2차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할 땐 한 칸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제곱이고 나누어짐을 당하는 최고차항이 3x 세제곱이니까 이 목에 3x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을 했을 때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x가 되겠습니다. 역시 식의 나눗셈에서도 숫자 나눗셈처럼 빼줄 것이고요. 최고차항 3차항은 빼지고 여기 제곱이 지금 빠졌네요. 그럼 여기는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x 제곱을 빼게 되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서 6x를 빼면 마이너스 8x 그리고 아까 내려오지 않았던 상수항 20을 내려주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누는 식도 2차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도 2차니까 지금 나눗셈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이 차수가 2차보다 낮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차식이 나오든가 상수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해보면요.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9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의 최고차항이 9x제곱이 되기 위해선 플러스 9 분배하게 되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39 27x 플러스 18이 되어서 빼주면 x제곱은 사라지고요. 1차 항이 마이너스 8x에서 플러스 27x가 될 거니까 19x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나머지 위치에 있는 식이 1차네요. 나누는 식은 2차인데 나머지 위치에 있는 식이 1차니까 이거는 지금 제대로 된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나눗셈에서 지금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예만 또 들어볼까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시 한번 2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하는 3차식을 이번엔 1차식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좀 짐작을 먼저 해보고 갈까요? 제대로 된 나눗셈이 되려면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에 나오는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야 될까요? 1차보다 낮은 차수는 그렇죠. 상수항이 돼야 됩니다. 상수항. 1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차수가 낮으려면 상수항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생각들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3으로 나누니까 최고차항을 맞춰주려고 2x의 제곱 그러면 분배를 했을 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되고요. 빼면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6x의 제곱 그리고 하나 내려오겠습니다. 마이너스 3x 그러면 이번에 6x의 제곱을 맞춰주려고 플러스 6x를 곱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15x 플러스 5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아직 1차니까 한 번 더 진행해서 플러스 15를 가주면 15x 마이너스 30이 되어서 빼면 이제 1차항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가 30이 아니네요.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5를 곱해 줄 거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고요. 계산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4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빼주게 되면
지금 5에서 마이너스 45를 빼니까 50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수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나눗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식의 나눗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머지의 자격으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나눗셈에 우리가 식의 나눗셈을 숫자의 나눗셈의 형태로 하는 이런 부분을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나눗셈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써주고요. 나누어짐을 당하는 식의 개수와 상수항을 적어주겠습니다. 3차항의 개수가 2, 2차항의 개수는 2차항이 없으니까 0이 되고요.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상수항은 5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 0이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3, 그러면 내려주고요. 곱하고 더하고 3과 6을 곱하고 그러면 18이 되겠네요. 더하면 15가 되고요. 그리고 3과 15를 다시 곱하면 45, 그리고 더하면 50이 되어서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나머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지금 몫이 되고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창, 2창이 됩니다. 그러면 몫은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5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숫자도 나눗셈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능했고요. 그리고 고1 때 와서 식의 나눗셈도 나머지의 자격, 이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은 모양이 되게 숫자의 나눗셈처럼 지금 나눗셈을 해서 나눗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 특별히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지금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의 나눗셈이든 식의 나눗셈이든 나머지의 자격을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강조를 하고 넘어가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나머지의 자격을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나머지의 자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나머지 관련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가면요. 숫자의 나눗셈의 나머지의 자격은 0 이상 나누는 숫자보다 작아야 한다. 식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자격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야 되고요. 참고로 숫자의 부호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 없지만 식의 나눗셈에선 차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음수가 상수항으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의 나눗셈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제 장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던 이 식을 지금 다 한번 챙겨서 데리고 갈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이제 좀 약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요 불필요한 것들을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우고, 그리고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검산식이라고 불렸던 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검산 잘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불렸던,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나눗셈부터 시작을 하면 이런 것이죠.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5고 나머지가 2이다. 검산식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지금 이 오른쪽 부분을 계산하면 나누어짐을 당했던 17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죠? 15 더하기 2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잘못했던 두 개의 나눗셈도 한번 살펴볼까요? 얘도 17이 나누어짐을 당했는데요. 잘못 나누긴 했지만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 부분이 5가 됐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2에다 5를 더했으니까 17이 나오네요. 지금 나눗셈은 잘못됐지만 나머지의 자격이 맞지 않아서 잘못됐지만 검산식으로 풀어놓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집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항등식은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역시 17이라고 하는 값이 3으로 나눴을 때 잘못 나눴지만 몫이 6이고 나머지 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면 계산을 해보면 3, 6이 18이니까 빼기 1 나면 17이 나오죠. 역시 지금 잘못된 나머지의 자격이 맞지 않아서 나눗셈은 잘못했지만 검산식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항등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의 나눗셈에서도 검산식이 가능할까요?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식의 나눗셈에선 검산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3x 플러스 9가 되고 나머지가 19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이쪽으로 검산식을 써볼까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되고 나머지가 50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지금 숫자의 나눗셈에서의처럼 지금 요 부분을 우변을 전개를 해준다면 좌변의 식이 정확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검산식이 말 그대로 검산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직접 한번 당연한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해서 우변을 전개해서 정말 좌변이 나오는지 보고요. 우리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는 나눗셈의 형태에서 검산식을 쓰면 함등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겠습니다. 한번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차근차근 x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5고요. 그리고 3도 이렇게 마이너스 3도 분배 법칙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쓸까요? 약간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그리고 마이너스 45 플러스 50이죠. 그러면 이제 동류항들을 정리해주면 3창은 x세제곱 그리고 2창들이 사라지네요. 그리고 1창이 지금 1창이 없나요? 여기서도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x와 15를 곱하면 15x죠. 계산이 계속 실수가 나네요. 그러면 1창이 플러스 15x 마이너스 18x니까 마이너스 3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5와 50을 더해서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변을 전개했을 때 좌변식이랑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식의 나눗셈에서도 여전히 검산식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검산식을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봐줘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거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푸시거나 학원에서 선생님 이제 강사분들이 푸실 때
혹은 강의를 들을 때 보면 늘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fx를 예를 들면 1차식 x-알파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야 이렇게 많이 쓰실 텐데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면요. 지금 여기 qx가 의미하는 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지금 요 qx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목으로 나오는 다항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qx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x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rx는 요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는데 역시 다항식 형태. 예를 들면 2차식이 될 수도 있고요.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상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rx라고 썼을 때 이 rx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 rx가 예를 들면 상수면 예를 들면 그냥 빗값 하나만 있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차식이었다면 물론 2차식으로 나눠야게 되겠죠. 그래야지 나머지 자격이 맞을 테니까 뭐 ax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고요. 3차식으로 나눴다면 나머지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로 잡힐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식들을 통칭해서 rx라고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제 뭐 해설을 보게 될 때 이 qx라는 표현이 몫을 의미하는 다항식이 x 문자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rx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나누는 식의 차수에 따라 나머지의 자격이 맞아져서 1차식으로 나눴다면 상수가 될 것이고요. 2차식으로 나눴다면 1차 이하의 식, 1차 이하라고 하는 건 1차식이 되든가 상수항이 되든가 혹은 이 부분이 3차식이었다면 2차 이하의 식,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상수항이었다면 계산을 하다 보면 알아서 이 B값과 A값과 B값이 각각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좀 더 나머지 관련 또 나머지의 정리에 관련된 내용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